사실 우리 자유애국진영 아닌 유권자들 속이고 기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행위들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과거에는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그 김어준의 알잖아요. 김어준이가 자기가 더 플랜이라는 다큐까지 제작가 있을 정도로 진보 진영이 부정선거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박근혜가 부정으로 당선됐다. 어떻게 박근혜가 하필이면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51.6%로 당선될 수 있냐? 51.6%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게 김어준이가 선동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진보 진영이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에 빠지다 보니까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면 왜 이미 다 바꾸치기 하고 선관위가 바꾸치기 안 나는데. 그래가 진보진이 계속 졌었어 그때는. 그러다가 이놈들이 선관위 조직을 장악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니네. 야 우리 진보진이 웃겨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TF 팀장이 돼가지고 민주당 그 진보진영 유권자들을 공청회를 열었어요. 몇 차례 공청회 열어가지고 시스템 투표, 개표 모든 전 과정을 직접 다 시연을 다 해준 거예요. 선관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개표 사안표를 보니까 우린 지금까지 전자개표를 믿어왔는데 아니네 수개표네. 그래가 진보진이 다 벗어났었어요. 2017년 대선을 계기로 다 벗어났었어. 네? 이게 이 부정선거 이 선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놈들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놈들이 머리 짠 게 그거죠. 그때 뭐 양정철 나오잖아요. 양정철 동맹이 그 중에 한 놈이라고 봅니다. 이놈들 어떻게 쓰느냐. 야 그동안 우리 진보진영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 보수진영 이재명이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보수진영에서 그것도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문재인 저놈을 누가 어떻게 인정해.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부정성을 막 퍼뜨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라고 막 선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야씨 사전선거 하면 다 바꿔치기 하는데 갈아치는데 그래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 보이콧 외치는 놈이 있었어.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하양대 교수인가? 그런 인간들 그 선동에 지금 해외로 도피하고 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 저게 어려워요. 근데 선관위는 이놈들 그나마 핑계는 됩니다, 사실. 핑계는 되는 게, 아니, 그게 정당이 있지 않냐고. 자기네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아니, 과거에도 민주당 진보진영 유권자들 부정기가 빠졌으니까, 그래도 민주당 자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선관위 협조를 구하니까 자기는 도와줬을 뿐인데, 아니, 국민의힘은 안 나서는데, 자기는 어떻게 나서서 보수진영 유권자 이렇게 개몽시켜주냐? 이렇게 변평합니다. 그 말에 일면 또 공감도 돼요. 선관위는 공정해야 되니까,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네? 국민의 책임도 크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과거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한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관위에 요청한 게 이겁니다. 이 매뉴얼을 이번 지방선거 전 한 달 전까지 이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다 공개하세요. 공개하셔야만이 이런 논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선거 부정,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 논란 확산의 주역은 중앙선관위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노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을 배제시킬 수속이 지금 현행시 없어요. 당신 전공로 소속이죠. 확인을 못해.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공개하면 돼요. 이걸 공개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논란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성철 씨가 과거에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때가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노조위원장 하다가 그래서 잘렸어. 쉽게 말하면 그 해직이 돼가지고 해직이 됐는데도 이제 노조에 계속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성천. 네, 한성철 씨가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아마 잘 들어보세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전공로, 그 전까지는 전공로가 독자 노조였어요. 전국 공무원 노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반 공무원도 있지만 법원 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 노조. 이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법원 노조가 어떻게 부정성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거기에 선관위 노조도 있어요. 선관위 노조도 일반 공무원 노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독자 노조였어. 독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지 말지를 투표하겠다. 언론에 대해서도 큰일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정계에서도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가지고 집회했었어요. 시위하고 그 사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관위 노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원도 선관위 노조위원장에서 강원도 선관위 노조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당신들도 이번에 혹시 투표하냐? 민주노총이 참여한지 여부를 투표합니까?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저희는 투표해도 어차피 다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내가 좀 장난해? 그게 되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가입 여부를 투표하는 행위 자체야말로 니들 이미 선관위 자격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데. 네? 민노총을 모릅니까? 알죠? 내가 말하는 거 알죠? 그런데 한성찬 씨가 그때 당시에 그 중앙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노조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해직됐음에도 노조위원장 맡았는데 이 친구가 민주노총 가입시키는 최전선에 앞장섰던 친구야. 이 친구가. 앞장섰던,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를, 선관위 노조를 민주노총 가입을 하려고. 그런데 언론 틀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강원도 노조도 내가 한바탕 했죠. 내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 노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투표 참여하겠다고 우리가 저 선거 관리할 명분이 없어지네? 그래가지고 알고 투표 참여 안 하겠다고 다 안 해버린 거예요. 참여 안 해버렸는데 그 공무원 노조가 어쨌든 민노총에 가입이 돼버린 거예요. 가입이 돼버리니까 선관위 노조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민노총에다가 선관위 노조 입단 원서를 제출해버린 거예요. 네?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걸 일방적으로 제출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노조들이 그에 반발을 다 탈퇴해버렸어요. 그 노조 자체가 다 탈퇴가 다 그때 당시에 선관위 노조가 와해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최종선 앞장섰던 자가 바로 한성철 그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 민주자유당 고영주 변호사님 있는데 저도 거기 당원이거든요. 민주자유당의 이 친구가 공정선거위원장으로 있기는 내가 그때 부위원장이었었어. 공동위원장이었는데 그래 내가 잘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내 얘기하니까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나눴죠. 아니 본인도 잘 아실 텐데 선거권 노조위원장까지 했으면은 선거 시도가 아실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나한테 한다 소리가 이게 전자개표 이게 문제라고. 에? 전자개표라고요? 그 자동 분류기가? 그 개표 상표 몰라요? 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깜짝 놀라니까 내가 다 아니까. 개표 상표 수기로 다 기재하면 그걸 몰라서 전자개표로 얘기를. 그 이 친구가 갑자기 입을 확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시 혹시 그때 당시에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때 앞장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앞장섰다. 내가 앞장섰고, 그러면서 한나 소리가, 민노총 그런 나쁜 조직 아니에요. 그게 할 말입니까? 우리한테 통할 말이에요?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데? 네? 제가 서북청에 제가 했던 게, 과거 해방 직후에 전평,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이에요. 노동조합이에요. 조선 노동조 전국평이가 전평이에요, 전평. 그게 남로당이 장악을 했거든. 해방 직후에. 이런데 곳곳에서 폭동 일으키고 파업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기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들을 때려잡은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그들이 전평 조직을 깨부수고 때려 부수고, 네? 그 자리에다가 대한노총을 설립했어요. 그 대한노총이 지금의 한국노총입니다. 네? 그 전평이 와해됐다가 나중에 민주화운동 그 시절에 이놈들 민주노총을 태생하면서 걔들을 한 얘기가 과거 전평의 정신을 개성합니다라고 자기네들 강령에다가 적어놨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정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의 민주노총 과거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 한마디로 빨갱이 집단이에요. 네? 그 좌익 세력되고 행동되고 그러니까 이분 나왔지 않습니까? 민노총 거기 간부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간첩 혐의로 받은 거. 그런 단체의 선관위 노조에 앞장섰던 사람이 한성천이에요. 그 사람이 뿌락지 중에 뿌락지입니다. 우리한테 들어가면 우리를 기만할 목적으로.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딱 얘기하니까 그다음 내 피해요. 내 번호 다 차단시키고. 그 사람 혹시 연락 되시면 정원조사 가서 만나면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대번에 도망갑니다. 지 실체 내가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 놈이 감히 아직도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 놈이. 네? 이게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한선정 씨가 선거의 전문가라고 제발 민노총 핵심 조직원입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직접 한 말이고 필요 미소는 마이크 내가 자기가 거짓말을 얘기하면 당신하고 다 녹음돼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공개해 줄 수 있으니까 만약 이상 부인은 못 할 겁니다. 아시죠? 같이 그때 만났으니까. 네? 나중에 누구야 우리 김진태
김진태 도의사가 한 번 이제 나한테 이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 내가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내가 계속 이제 선거 관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어떤 내 영상을 봤나 내가 문자 계속 보내니까 보더니 막 자기 지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하면서 몇 개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여백이 다른 거 하고 여백이 다르고 종이 길이가 다른 거 보내왔기 때문에 이건 자기 참모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던데 이거 혹시 해명해 주시냐. 조목조목 해명해 줬지. 이게 사전투표 용지는 롤 종이다 보니까 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 보통 휴지 쓰다 보면 끝에 한쪽 남았을 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 바꾸고 있다가 그냥 끝까지 가버리니까 끝에 안 잘리고 나온 게 길게 나온 거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이니까 지금 놀래더라고. 어떻게 그렇잖아. 당연히 안 줘. 내가 현장에서 내가 궁금한 건 그때그때 다 물어보고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아깝다고 좀 맞다는 방송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불러준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인태 그때 의원이 아니었지. 그때 그분이 이제 정규재 대표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규재 대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펜앤 마이크에 대해 한차례 방송 나왔었습니다. 방송하고 했는데 그때 하도 이제 부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규재 대표마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구조에서 떨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나는 이준석 대표도 솔직히 나는 다 옳다 생각합니다. 용어의 문제예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선관위가 마치 공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다 들어봤죠. 선관위 공장. 착각하지 말아요. 선관위이 불순찰 때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작질하는 거예요. 공작을. 이걸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투개표 조작실이 그 짓이라는 거예요. 투개표 조작실은 명백히 그 짓이지만 진짜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장기되어 왔다.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핵심이 뭐냐면 아까 법원노조 얘기했죠. 법원노조. 법원노조가 지금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민노총을 지형을 받는 법원노조예요. 이 법원노조가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도 법원노조가 있어요. 이 사실들이 지난번 2017년 홍준표 기억나시죠? 홍준표 낙선의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가 아무것도 안 하다 그전에는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홍준표 사건을 대법원 2부 김창석 판사한테 할당 배당을 해버린 거예요. 배당을.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선거에 영향 준 거 아닙니까? 영향 준 거죠. 그 사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해 12월 달에 무죄 판결을 났어요. 무죄 판결을 났어요. 만약에 홍준표가 선거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났다면 결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됐을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장담컨대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태극기 집회할 때 그때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다 압승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태극기 집회할 때 그때 한참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막 탄핵 직후인가 막 보궐선거에는 우리가 압승을 했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었어.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 새끼들이 홍준표를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배당을 해버리네. 왜 했냐? 법원 노조가 계속 피켓 시위하면서 왜 더욱 빨리 홍준표 사건 배당 안 하냐?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시위했던 게 그때 언론 기사 다 있었습니다. 네? 법원 노조 하니까 판사들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루 전날에 배당해버린 거야. 12월에 무죄될 걸.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몇 년 뒤인가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하면 딱 항의하러 갔다가 내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니네들, 지금이 떠들고 있는 투개표 조작실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국 우파 진영이 대신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사과할게. 죄송하다. 내가 최대한 내가 막을 테니 대신에 왜 홍준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선거 개입을 왜 선관위가 묵인했냐? 왜 침묵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거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을 때 선관위가 경고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어. 그런데 대부분이 정말 유력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사건에 배당을 시켰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네? 이재명 이 새끼들 난리 났죠? 이번 집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이재명하고 또 누구였나? 어쨌든 얘네들은 그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다 미뤘었어요. 아예. 그런데 홍준표를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12월에 유죄 수습은 오케이 인증인데 무죄. 와, 기막힌 이거 명백한 이거 역사의 기회에 남아야 됩니다.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고. 이걸 선관위가 묵인해서 이게 진짜 부정선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외쳤더라면 이미 선관위 박살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부정선거가 다듬히고 있는 거야. 이거 말 같지 않아도 투개표 조작실 때문에. 뭘 상식과. 이 새끼가 이놈은 진짜 박지원 이놈은 내가 몇 차례 통화했던 놈이에요.
몇 차례 통화하면서 이번에도 얘기했죠. 유령표, 네, 뭐 진동면 얼마나 악랄한 놈이냐면은 그때 나한테 이놈이 전화해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정 대표가 유령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자기가 인정하겠다. 나한테 답변이 왔더라고. 그런데 와, 근데 그때 처음에는 몰라서 알겠다고 확인해 주겠다고. 확인해 보니까 웬걸 관내 사전투표의 개수와는 차이의 문제점인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 내가 지금은 태장동에 등록돼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산동에 같은 원주시 갑입니다. 우산동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 그럼 난 태장동에 선거권자야. 근데 내 투표용지는 우산동 사전투표소에 가 있어. 그러면 내 투표용지에 대한 개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여기다 해야 돼요? 내 투표용지 여기가 있는데? 집계가 여기서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나도 태장 1동인데, 저기 우산 사전투표소에 내 투표소가 가 있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읍면동 단위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만 선거구 단위는 맞아요. 왜? 관내는 선거구 내는 다 일치하니까. 그리고 관외에 플러스하게 되면 선거구는 맞는데 읍면동 단위는 관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안 맞아요. 선거수 대비 투표수가 하나도 안 맞아. 관내 사전투표 때문에. 그런데 이 새끼 진동명이 그 설명을 해줘서 그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파주심이 그 진동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DNZ이 아니에요. 민통선. 민간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농사 땅도 많지 않습니까? 농부들 땅 지금 농사 지러 갔다가 그냥 그 가까운데 사회 투표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 그쪽에 투표 개수되니까 실제 선거인권자가 100명밖에 안 되지만 나 투표가 보니까 150장, 200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선 유수 투표했으니까. 그러면 파주시의 관내 전체 합산해 보면은 투표수 대비 수는 맞느냐? 그럼 맞거든. 이거 다 해명이 된 지가 언젠데. 이미 오래전에 해명됐는데 지금도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도. 목적이 뭡니까? 악랄한 거예요. 박지원 이놈은.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나는 이거 책임을 묻게 된 거고, 이영동 PD도 마찬가지예요. 이영동 PD도 최근 저하고 통화까지 했었어, 작년에. 작년에 자기가 처음에 유튜브에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룬다기는 처음에 기대했었어요. 아, 이영동 PD 정도면은, 야, 제대로 다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만, 내 전화 받더니만, 아, 고맙다고. 제가 언제 인터뷰 하러 가도 되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해드리는. 근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방송을 한대. 나도 인터뷰도 안 하고. 근데 전화를 했지. 왜 인터뷰 안 하고 그거 하냐니까. 아이고, 뭐, 바빠가지고, 내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안 다루고 자기는 뭐 통계학적 이것만 다룹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선관위도 자기도 만나보고 이야기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서버만 까면은 누가 선거인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제 투표만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게. 아니, 그런 멍청한 소리를 어디서 그런 소리 합니까? 서버에는 사전투표 한 사람은 했다는 것만 표시만 내실 뿐이지,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다 사인을 하잖아, 사인을. 선거인 명부에 보면은 그냥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에 보면은 사전투표한 사람, 1일차 한 사람, 2일차 한 사람, 당일 투표한 사람 사인돼 있고, 비어있는 사람은 그 기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거인 명부만 보면 다 나와. 이걸 까라고 해야지. 왜 선관위 서버를 까라고 해? 야, 그거 아니, 당일 선거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다. 그 자기가 선관위 측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하더래. 근데 어떤 놈이 그딴 소리 하냐? 그러니까, 왜 자꾸 꼬치꼬치 따지냐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관위 측을 통화했었어요. 당신 그렇게 말했냐고. 아니래. 제 말이 맞대. 선거인 명부만 까면 다 나와, 사실은. 선거인 명부만 까면 나와요. 이거는요, 그냥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지역 선관위 다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다음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선거, 지금 이번에 총선, 지금 그 22대 총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게 선거인 명부는 각 선관위 청구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만 특정한 그 투표소 한 것만 가져가지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거 비교해가지고 정 궁금하면은 재검표, 뭐 아직까지 표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뒤져보면 정확해요.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사람, 당일 투표한 사람, 투표 비교한 사람 다 명시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전에 얘기 안 하고 대도 않는 선거 서버가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투표 유권자를 기망을 하는 거예요. 이영동까지. 그래도 내가 진짜 화납니까? 내가 이랬지. 지금 내 번호 다 차단해놨어요, 사람들. 제 번호 다 차단했어요, 차단.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제가 고발한 목적은 정말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돌이키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면 이참에 이런 기회도 돌이키겠죠. 그 끝장통 영상에 보시면은 이영돈 PD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뭐 신분증이고 뭐 지문이고 이걸 해도 실제 투표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고 다 허위고 다 가짜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놈 일사들이 정말 제가
정말 뭐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나쁜 게요. 자, 이걸 보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동대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무슨 자료라면은, 네? 이건 그 박주현 쪽에서 이거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공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은 사전투표한 사람, 사전투표 하게 되면 신분증을 인정하잖아요. 신분증 인정하게 되면은, 아, 이 유권자가 원래는, 어느 구에 무슨 동에 몇 투표소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실제 확인했고, 이 사람이 어느 동에서 사전투표소, 영남 연제 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라는 게 기록이 남아요. 이게 기록이 남아야만이 이중투표가 못하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투표 하려게 되면 이거 사위투표죄입니다. 하려고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 이 자료가 있어, 전산에. 이 자료까지 확보를 해놓고서 아까 한다는 얘기가 신분증을 인정하고 지문을 인정하고 해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죠? 이거 엄연히 기록이 남아있는 거 이거 진행을 봤으면서 이걸 제시했으면서 안 남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영돈이가. 도대체 이영돈 당신 배우가 누구야 도대체? 네? 도대체 배우가 누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들 하는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다가 아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그 기자회견 마지막 장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었죠. 통일교, 신천지. 얘네들이 정치권에 막 접근을 해가지고, 네? 정치권에 접근을 해가지고 돈,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권성동도 있고 구속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비 종교들 영적 사기 집단입니다. 영적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범들이라든가 사기 집단범들 단호하게 대처하잖아요. 이번에 국제적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잖아. 사기범들. 네? 영적 사기범들은 더 심각해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가면 모든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게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사기해가지고 기망을 해가지고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이야. 그 세력들이 정치권에 젊은 아이들, 대학생, 네? 대학생, 중고등생들 이런 아이들을 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야 나한테 이런 세력이 있어 하면은 정치권의 후보자들이나 선거 때 후보자나 정치인들은 거기에 완전히 완전 눈이 돌아버려. 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아? 제발 속지 마십시오. 네? 영적 사기 집단인 문선명 이미 죽었지만 지금 한학자 그가 교주 행사다가 지금 또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만희 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또 후기보다 난리 날 거예요. 그 조직도. 그리고 안산홍 이상한 이름까지 만들어가지고 써서는 안 되는 이름까지 만들었는데 그 안산홍을 따르는 그 집단들 그들이 정치권과 후보자와 조금이라도 연계되거나 관련돼 있으면 그들을 다 내쳐야 됩니다. 당적을 박탈시켜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종교 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교든 무속신앙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자기의 개인 신앙 물론 이거 통일교 다니도 좋아요. 네? 신천지 다니도 좋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개인의 어떤 개인의 정치관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전혀 내가 문제 안 삼습니다. 그건 다 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쪽에 지지하든 하면 좋은데. 다만, 그들 교주에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진영에 해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은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 네? 그런 범죄 조직에 정치인들이 놀아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분열하고 다투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 아군인지 몰라요, 지금.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네? 한동훈 전 대표나 지금 장동희 대표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지금 싸울 때입니까, 지금? 싸울 때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불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좌익 불합치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그 종교 세력들, 영적 사기 집단, 거기에 조직적으로 지령해서 움직이는 네? 불법 세력들, 그들이 자금과 조직력으로 해가지고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조직의 분란을 야기시킨다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세력들이. 네? 그들이 결국 한동훈 당신을 치켜 세우면서
그러면서 적정 분열의 중심에 서게끔 하고 있는 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도 과거 발언했던 거, 관훈클럽에서 발언했던 거 사죄하세요. 공개적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어. 당신은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이 투개표 조작실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당신은 음모론자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신이 부추겼잖아. 그때 당시에 당신만 아니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나마 잠재워 놨는데 당신이 총선 직전에 그런 미친 수개표하고 있는데 또 수개표하라고? 그래서 수건표를 집어넣고 사전투표 이걸 도장찍으라고 또라 같은 게 또 프린트가 26건데 27장씩 출력되는 걸 어느 선을 찍고 다녀 그걸 투표 관련 도장 찍는 왜 찍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를 돌아보세요. 내부를 돌아봐가지고 어떤 조직들, 특히나 좀 자유대학에도 보니까 통일교나 이 젊은 조직들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장난질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네? 제발 돌아보세요.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관들을 한 번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신앙관이면 상관이 없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확인하면 단호하게 내쳐야 됩니다. 그들은 범죄 집단이고 언제든지 걔들은 국민을 지지하는 것처럼 열광하다가도 투표장 가가지고 이재명을 찍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사기 집단 그런 영적 교주한테 미혹된 자들이나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이나 네? 이재명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독재 정치나 뭐가 달라요 뭐가. 네? 도토리 키적이지. 같은 놈들이에요. 그들을 일반 선량한 국민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직의 지령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정치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